아무 상관도 없는 얘기하다가 갑자기 교조적이었나요? 교조적으로 아주 닐드럭만 같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지. 못 배워 처먹어서 이 전혀 닐드럭만 같이. 세상은 넓고 볼 것은 많다. 스마트폰부터 TV, PC, 영화관 그리고 콘솔까지 화면에 나는 것은 얇지만 넓게 대충 주어 섬기고 보는 방송. 화면 중독된 모든 화종인들을 위한 방송 화면 중독입니다. 이번 화면 중독 화면의 노예 시간에 다뤄볼 화면은 넷플릭스 오리지널 영화 에놀라 홈즈입니다. 내용상 어머니가 있고 어머니를 찾아가는 내용이 있어가지고 처음에 네네. 엄마 찾아 산발리를 어떻게 좀 써보고 볼까 많은 너무 고민을 너무 흔해 빠졌어. 식상해. 조금 더 고민을 하다가 보니까는 네. 매주 어머니를 찾던 그런 컨텐츠가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밀리터리를 적절하게 섞었던 과거 컨텐츠 우정의 무대. 도망가신 분이 에놀라 홈즈 본인의 어머니가 맞습니까? 예, 도망가신 분은 저희 어머니가 확실합니다. 그러면 어머니 찾으러 런던 앞으로 갓! 엄마가 보고플 때 낱말 카드 꺼내놓고 오빠 얼굴 보고 나면 짜증이 납니다. 어머니, 내 어머니, 사랑하는 내 어머니 보고도 싶고요 울고도 싶어요 근데 그리운 건 주크스베리. 스토리들과 이제 전체적으로 개연성이나 이런 것들 흐름이 어땠는지 한번 얘기를 본격적으로 해봅시다. 사실 저는 홈즈라는 이름 때문에 뭐 추리물일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들었고 또 뭐 주변 캐릭터들이 담배 되게 많이 피우고 또 축축한 그런 또 영국의 비오는 그런 거리들 비춰주는 그런 처지는 약간 전기물일 줄 알았는데 세상 부조리에 반항하는 그냥 청년들의 성장물에 가깝지 않았나. 잘 만든 고퀄리티 넷플릭스 스타일 미드 라고 그냥 저는 생각했어요. 저는 뭐 큰 무리 없이 좀 깔끔한 전개가 좀 마음에 들긴 했고 되게 힐링 되더라고. 좀 진짜 좀 약간 그 예전에 그 빨간 머리 앤도 좀 생각이 나면서. 아 맞아요. 그런 느낌이었어요. 맞아. 근데 이게 뭐 분위기가 그렇다 보니까 이게 엄마가 사라졌는데도 분위기가 밝으니까 이게 뭐 심각하다기보다는 좀 약간 그 추리해 나가는 과정 같은 것도 좀 다 놀이처럼 게임처럼 약간 엄마를 찾는 것 같은 그런 라이트한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엄마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에놀라랑 나중에 이제 만나죠, 후반에. 그렇죠. 후반에 네네. 만나는데 뭐 자기는 뭐 안전하지 않아서 어디 있는지 너한테 안 알려줬다. 뭐 너를 사랑하지 않아서 떠난 게 아니라 그랬다면은 제 생각에는 네. 딸한테만 좀 솔직하게 그냥 몰래 네. 딸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뭐 이야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편지를 남기고 이렇게 떠날 수도 있었을 텐데 딸한테 그 암호로 된 편지를 남기고 돈까지 남겼다? 저는 약간 그게 이거 보고 추리해서 나를 찾아오라는 것 같이 보이더라고요. 그쵸. 힌트를 너무 많이 남겼어. 요거 힌트대로 따라오면 날 만날 수 있을 것이야.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보이더라고요. 근데 또 편지를 남기긴 좀 그렇죠. 엄마 저 폭탄 테러 하러 가야 되니까 집에서 잘 있어. 뭐 하긴 좀 그랬잖아. 기숙 학교에서 도망쳐 나온 주크스베리랑 에놀라가 네. 갈림길에 있다가 이제 갑자기 이제 에놀라가 막 네, 즉흥적으로 그 저택으로 향하게 되죠. 런던으로 안 가고 막상 저택에 도착하면 약간 기다렸다는 듯이 그 자객이 또 나타나거든요. 그렇죠. 저는 좀 이게 좀 의문이긴 했어요. 요 부분은 마침 뭐 알고 있었다는 듯이 자객이 기다리고 있었다. 이게 왜 어떻게 해서 이거를 미리 알게 됐을까를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솔직히. 그거는 카카오톡 같은 거. 이유가 있나요? 좀 뭐 설득을 시켜주세요. 설득은 그겁니다. 이제 감독이 그렇게 하는 거지. 대충 넘어가 그냥. 뭘 따지노 자꾸. 진짜. 그래서 좀 저는 억지로 좀 끼워 맞췄다는 느낌이 좀 들었다. 네. 저 같은 경우에 스토리는 전체적으로 좋았습니다. 추리물이라고 하지만은 이게 좀 복잡하게 꼬인 사건을 다루지도 않고 막 엄청나게 대단한 반전을 뭐 숨겨놓는다거나 하지도 않기 때문에 네. 오히려 보는 관객으로 하여금 좀 편안하게 좀 수월하게 이야기에 몰입하고 따라가면서
큰 부담 없이 이 에놀라의 추리를 이제 보면서 같이 즐길 수 있는 이야기 구조였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네. 그리고 또 우리 감독이 전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메시지도 작품의 어떤 시대적 배경하고 잘 어울렸어요. 그리고 등장인물들의 성격이나 설정도 뭐 너무 과하지 않아서 이야기가 진행되는 거하고 캐릭터의 어떤 설정하고 자연스럽게 묻어가지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어요. 예를 한번 들어보자면 네. 처음 집에 나와서 이 런던에 자리를 잡으려는 에놀라가 신분을 감추기 위해서 새 옷을 맞추려고 하잖아. 네. 양장점에 들어가는데 만약에 그런 거에서 자기가 내세우고자 하는 메시지를 막 나는 여기서 꼭 드러내야겠어 이런 생각을 했다면은 에놀라가 막 거기서 막 시대하고 너무 안 맞게 갑자기 남자 정장을 맞춰 입는다거나 그치. 어깃장 놓기 위한 어깃장 뭐 반대하기 위한 반대 이런 거 있잖아. 전혀 네. 막 그게 흐름에 안 맞는 그런 연출을 사용할 만도 한데 네. 그러지 않고 굳이 코르셋을 거부하기보다는 자기가 오히려 스스로 코르셋을 이용해서 대중 속으로 자신의 어떤 모습을 감추는 그런 용도로 이제 사용하는 부분이나 활용했던 코르셋 덕분에 위기의 순간에 목숨을 구하게 되는 어떤 장면으로 그쵸. 그게 이어지잖아요. 자연스럽게 전체 이야기에서 그게 네, 맞습니다. 전체 어떤 설정이나 이야기들이 조금 설득력 있게 느껴지도록 하면서도 굉장히 기발하게 느껴졌다. 그래서 전체적인 스토리가 굉장히 좋았다. 세련되게 느껴졌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엄마 찾는 길에 이제 젊은 이제 우리 귀족 청년도 만나서 이제 사랑에도 빠져야 되고 그렇죠. 우리 청년 쫓아다니는 암살자도 이제 처리해야 되고 우리 그렇죠. 청년 집안일도 또 정리해줘야 돼. 그렇지, 그렇지. 이게 한마디로 좀 중구난방인 느낌이 있어요. 어, 여러 가지가 어. 너무 많이 섞여 있어서 그렇죠. 대표적으로 이제 듀크스베리 자작 집안 사건 배우가 밝혀지는 순간에 이제 밝혀지고 아 이제 영화 끝나네 하고 있다 안 끝나길래 아 맞다 엄마도 찾아야 되지 약간 이렇게 됐다니까. 그래서 이게 바쁘다, 약간 바빠. 사건이 많아가지고 조금 집중이 안 되는 느낌들이 좀 있었다. 엄마가 폭탄 테러하러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그렇지. 본인은 그쵸. 못 돌아오는 거지. 그러니까 죽든지 경찰에 잡히더라도 아니면 도망자 신세가 될 테니까 못 돌아올 거를 감안해서 이제 이렇게 에놀라한테 돈도 꽤 많이 남겨놓고 가. 애를 또 이제 혼자 살아갈 수 있게 또 강하게 키웠잖아 또. 아니 그리고 이게 이제 다 보고 났으니까 엄마가 진짜 폭탄 테러 할라 그랬다는 거를 알잖아요. 근데 네, 나는 네. 그게 뭔가 반전이 있을 줄 알았어. 그래서 엄마가 오히려 그 폭탄 테러를 뭔가 막으려고 뭔가 그런 내용이 아닐까라고 생각했는데 아이 씨발 진짜 테러 하려고 그랬잖아. 미친 씨발. 맞아. 홈즈라는 이제 이름값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영화에서 이제 추리의 활용들이 좀 어땠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조금 많이 아쉬웠어요. 아. 그 주인공인 에놀라가 그 추리하는 방식을 보면 네. 탐정들이 뭐 주로 하는 기본적인 것들 많이 하긴 해요. 보면 뭐 정체를 그렇죠. 들키지 않기 위해 뭐 변장을 한다든가 뭐 그렇죠. 신분을 위조하기도 하고 네. 뭐 그 현장에 찾아가서 직접 조사를 하기도 하고 뭐 추리에서의 그 기본이라고 할 수 있죠. 네. 보통 일반적인 그 추리물 같은 경우에는 사건에 대한 정황을 좀 관객한테 잘 알려주고 나서 네. 그렇죠. 이게 되게 복잡한 그런 것도 이제 실타래를 풀어가듯이 좀 실상은 좀 결국엔 이러했었다라고 이제 탐정이 밝혀나가고 약간 그런 거를 갑자기 시원하게 딱 밝혀주는 그런 게 이제 추리물을 보는 재미잖아요.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좀 관객은 이 숨어있는 정황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네. 맞아. 그냥 에놀라가 하나하나 그냥 발견해 나가면서 그 풀어가는 것만 좀 따라가는 느낌? 맞아요, 맞아요. 관객 입장에서는 이게 뭐 대단한 건 안 나오겠다. 약간 처음부터 약간 좀 시들해져 버리는 것도 있는 것 같고 예, 본인도 막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거 이래서 아마 누가 범인인 것 같아. 약간 뭐 이런 거. 엄마가 어디 있을 것 같아. 뭐 이래야 되는데 우리는 사실 엄마가 어디 있을지 전혀 모르잖아요. 그렇죠. 테러하러 가지고 누가 알겠어. 이게 함께 풀어간다기보다는 이게 에놀라가 기억하는 거에 따라서 계속 가는 거죠. 우리가 조사해서 알아내는 건 있지만 네. 이게 뭔가를 추리해서 그러니까 사고를 해서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밝혀내고 이런 게 많이 없어요. 영화를 보면서 좀 관객이 무릎을 탁 칠만한 그런 추리 같은 게 좀 부족했다. 뭐 영화 전체에서 철자를 이용한 암호나 추리에 관련된 장면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죠? 네. 처음부터 네. 나오는데 자기 이름 철자를 거꾸로 하면은 뭐 언론이다 이런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어머니와 어려서부터 뭐 이런저런 추억도 이렇게 보여주는 장면, 그런 장면 연출은 저는 좋았어요. 일단은 오빠들이 이렇게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면서 이제 배웅 나가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에놀라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자 순서대로 딱딱 하다가 마지막에 오빠들 이름을 거꾸로 나열하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자신과는 다르게 단어를 거꾸로 뒤집어도 별 뜻이 없어요. 오빠들 이름은. 아 모든 걸 다 단어하고 연결시키는 건 안 되겠다. 이러면서 관객들한테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대사를 통해서 자신, 즉 에놀라 홈즈가 셜록 홈즈 세계관에 속해 있지만 모든 것을 다 연관시키기보다는 독자적인 작품으로서 좀 봐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좀 관객들한테 던지는 것 같았어요. 감독 어리둥절. 집 나갔다가 잡혀가지고 네. 진짜 가기 싫었던 기숙 학교에 가게 되잖아. 거기에서 셜록 홈즈 오빠가 찾아와가지고 이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서 보면은 사람이 꼰대 아니야? 자세만 바꿔도 그거 진짜 효율적인 변장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야. 거기서 진짜 가기 싫었던 그곳에서 배운 것조차도 이제 어떻게 보면 몸가짐들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이후에 에놀라가 어떤 뛰어난 탐정이 되는데 이 기초가 되는 것들이었다. 그래서 이 에놀라 홈즈라는 캐릭터의 빌드업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다. 결국에는 거기까지 기숙사 학교에 가게 되는 내용이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시리즈가 계속 나온다는 가정하에 우리가 이번에 본 에놀라 홈즈만 놓고 보면은 추리보다는 요번 에놀라 홈즈는 추적물에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추노꾼이죠 거의. 그렇죠. 그냥 저기 테이큰이죠. 엄마가 어디 가든지 난 반드시 찾아낼 것이다. 이제 우리한테 슈퍼맨으로 알고 있는 이제 헨리 카벨이 셜록 홈즈인데, 네네. 몸이 슈퍼맨일 때보다 더 좋아졌던데. 추리를 진짜 덩치가 너무 크더라고. 옷이 터질라 그러던데. 추리를 하겠습니까? 이게 탐정이 아니라 백정이지. 대충 의심가는 놈 한 두 놈 잡아가지고 풀 때까지 조지면 그러니까 누구 하나는 불 것 같네 그래. 사건이 해결될 것 같아요 금방. 이 셜록 홈즈 동생 아니랄까 에놀라 홈즈도 사람 겁나 잘 패던데. 맞아요. 정말 이 멤버로 추리라는 게 필요할까 생각이 들기도 좀 하고. 앞으로 시리즈가 계속 나와도 추리는 없을 것이다. 에놀라 홈즈는 머리보다는 주먹이 먼저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저는 별로 이게 추리가 있었다는 생각은 안 들었습니다. 이번에 보면서. 추리 뭐 그런 달달한 거는 이 영화에 거의 없습니다. 네. 그렇죠. 일단 계속해서 나오는 낱말 퍼즐이 보통 이 아나그램이라고 하는데 이게 마지막 결말에서 저는 그런 게 나오죠. 앞에서 이제 계속 뭐 에놀라 이름을 거꾸로 하면 언론이고 막 그런 게 나오니까 이제 마지막에 엄마 찾을 때 뭔가 신박하게 뭔가 딱딱딱 조합이 돼서 낱말 퍼즐 짠해서 엄마가 있는 장소가 쫙 그런 거 없습니다, 씨발. 네. 보통 네네. 이제 셜록 홈즈가 딱 나오면 우리는 그런 기대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 뭔가 이제 주연은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간단한 거라도 이제 뭐 우리가 영드 셜록에서 본 것처럼 이렇게 한번 쓱 훑어보면은 뭐 무슨 얘가 어제 저녁에 뭐 먹었는지까지 맞출 수 있는 그런 신박한 추리. 그렇죠. 씨발 없어. 왜 없는 거야 도대체? 한 번쯤 해줄 법도 하잖아요. 여기서 셜록 홈즈가 하는 최대 추리가 마지막에 이제 레스트레이드 형사 찾아가서 듀크스베리 그렇죠. 후작 할머니가 체포하라고 그 사람이 범인이라고 하는데 그 근거가 아빠랑 아들이 뒤지면은 삼촌이 영주자리 물려받을 거고 그럼 선거법 개정안 반대표를 행사할 것이다. 그래서 할머니가 범인이래. 야, 씨발, 이게 말이, 야, 형사한테 가가지고 이질을 하면서 증거도 없이 가가지고, 그럼 삼촌이 범인일 수도 있지 않냐,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그것도 관찰한 거. 신문에서 혼장을 보니까 이때, 이제, 우리나라에 없었어. 그러니까 할머니래, 미친 새끼가. 진짜로. 야, 이게 말이 되냐고, 진짜로. 너무 허술하잖아. 너무 이 각본가가 진짜 너무 게으르다는 걸 알 수가 있어. 해결한 에놀라도 정작 이제 추리로 이 사건을 해결한 게 아니라, 무력으로, 주짓수로. 또 이제 주인공들 캐릭터 중에 얘기해보고 싶은 캐릭터가 있으면 한 번씩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저는 뭐 에놀라 홈즈를 연기했던 바비 브라운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넷플릭스 최고 인기 상품이 뭐냐고 물었을 때 당당하게 밀리 바비 브라운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시리즈를 맞아요. 정점으로 그 모든 컨텐츠를 밀어내고 데스타를 하나 발굴했는 것 같아요. 넷플릭스가 이제는 어른에 가까운 헤르미온네에 대한 그리움과 어릴 때 귀여움이 완전히 사라진 키게스의 힙걸에 대한 분노가 모두 하나 되어 염원으로 만들어진 캐릭터가 아닌가 싶습니다. 국민 여동생. 그렇죠. 이번 에놀라 홈즈에서 에놀라 홈즈가 그 성장을 하고 이제 자기가 한 명의 홈즈로 이제 독립되는 그런 그 성장물인데 그렇죠. 그 에놀라 홈즈를
완성시킨 거는 네. 코크스크류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에놀라는 작품 내에서 여러 번 코크스크류를 시전하는데 한번 실패하고 마지막에 자기가 좋아하는 사랑하는 주크스베리를 구하기 위해서 최후의 코크스크류를 성공하면서 퍼스트 킬의 업적을 달성하죠. 그렇죠. 맞습니다. 단순한 주짓수였을지 모르겠지만 그 퍼스트 킬로 인해서 사건도 해결하고 네. 셜록 오빠에게 인정도 받고 음흠. 결국 셜록 홈즈가 에놀라의 보호인이 되면서 네. 해피엔딩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과 진실을 물리로 얻어낸 캐릭터다. 무력으로 얻어냈다. 그래서 매력적인 캐릭터이면 분명하다. 매력적인 캐릭터이면 분명하다. 이 영화의 특징이라면 이제 제 4의 벽을 넘어서 이제 시청자한테 말을 걸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에놀라 홈즈가 좀 특이한 방식인데 뭐 이게 아예 없는 방식은 아닙니다. 이제 뭐 그렇죠. 이런 네. 방식을 쓰는 영화나 드라마들이 간간히 있습니다. 말을 거는 대상들이 연기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맞아. 연기를 못하는데 이런 짓을 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대참사가 벌어집니다. 이게 어떤 대참사가 일어나느냐? 제가 되게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보면은 우리 옛날에 이제 조성모가 매실 광고할 때 그 대참사죠. 널 깨물어주고 싶어. 우리가 이제 흔히 광고에서 그러니까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연기 못하는 아이돌들 나와서 이렇게 연기하면은 막 오그라드는 광고들. 최근에는 페이커 광고가 있습니다. 이 대참사가 이렇게 벌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밀리 바비 브라운 같은 경우에는 이게 너무 자연스러웠다. 제가 한 명 더 추가로 얘기를 해보자면은 네네네. 마이크로포트 원작에서는 진짜 홈즈 능가하는 지능을 가진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렇다고 추리력도 홈즈 능가를 할 정도로 엄청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진짜 에놀라의 그냥 꼰대. 자주성을 강조하기 위한 꼰대로 이제 희생되었습니다. 꼰대로 만드나. 저건 좀 이거는 내가 명복을 빕니다. 얘도. 저는 듀크스베리 자작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 네네. 첫인상부터 좋지가 않습니다. 영화 시작과 함께 그죠? 우리 에놀라하고 만나게 되는데 왠지 알아요? 왜죠? 단발머리라 그래. 똑똑하고 독립적인 어떤 에놀라 입장에서는 네. 약간 바보 같고 어설프고 음. 그죠? 그래 보입니다. 할머니와 삼촌을 따돌리고 가방에 숨어서 기차에 올라탄 것부터 시작해서 그래도 나름대로 거기까지 시행할 어떤 계획성은 가지고 있었다는 거지 자기가. 그렇죠. 그죠? 네. 킬러를 피해서 기차 칸을 막 다급하게 이렇게 지나치잖아. 에놀라하고 같이 이렇게 막 가는데 네. 빠져나갈 구멍을 막 에놀라가 살펴요. 네. 다른 칸도 막 뒤지면서. 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 에놀라 때문에 굉장히 놀란 승객들한테 네. 일일이 정중하게 사과를 해요. 이 얼마나 이제 잘 배운 사람인지 요런 게 딱 순간에 딱 보이더라고. 그러니까 인성이 이렇게 보면 에놀라하고 딱 정반대되는 인물인 거를 짧은 장면으로 딱 보여주더라고.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고 먹을 것도 없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막 그 초원을 막 이제 걸어가면서 둘이 자기가 들판에서 먹을 수 있는 식물들을 굉장히 쉽게 찾아내요. 그쵸. 그것도 그렇지. 결국에는 자기가 필요한 것들 잘 배워 놓으니까 바로바로 찾는 거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근데 나 그 장면에서 막 버섯을 이렇게 잡아서 막 먹잖아. 뭐 이렇게 어쩌고저쩌고 하냐. 나 그 분명 독버섯일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 좀 약간 안타까웠어. 개그 코드로 약간 반전 개그가 있을 반전 매력. 뻔했는데. 반전 매력. 약간 그렇진 않아 가지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약간 에놀라와는 다른 부분이지만 네. 자기 역시도 해박한 지식을 가진 분야가 있다. 자기도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 약간 자기가 돈도 많고 막 자작인데 그죠? 자기 정치권도 있고 그 대부분 정치권이 없던 시대에 정치권을 네. 가지고 있는데 자기가 진보적인 어떤 사안에 투표권을 던질 준비가 돼 있는 어떤 네. 굉장히 PC적인 캐릭터 굉장히 좋았다. 네네. 생각이 들었고 네. 셜록 홈즈에 대해서 살짝 이야기해 보자면 네. 디테일하게 이렇게 묘사는 잘 안 됩니다. 네. 셜록 홈즈의 경우. 근데 뭐 엄마가 사라진 시점, 뭐 네. 아니면 에놀라가 또 사라진 시점, 네. 그 시점부터 그 셜록이 흔적에 대한 추리를 계속 이어가고 있었다. 그런 이야기가 나중에 나와요. 추리 아니라니까 그냥 추적으로 합시다. 에놀라 홈즈 세계관 자체가 추리를 하는 과정들을 디테일하게 묘사하는 장르는 아닌 거야. 자기 장르가. 중간에 자막도 안 나오고 금방 지나가서 몰랐는데 그런 장면 나와요. 그 네. 형하고 같이
약간 로타리 클럽 같은 데서 음, 그 앉아가지고 신문 보는 장면 나오는데 네. 그 이야기는 딴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는 신문을 봤는데 거기 보면은 기차에서 두 소년이 뛰어내렸다 뭐 이런 네네. 기사가 나온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런 맞아요. 것도 결국에 셜록이 주의 깊게 딱 보잖아. 기사를 딱 보고 그냥 신문을 딱 덮는단 말이야 자기는. 그게 전반적으로 좀 그런 식의 연출이 계속 반복되고 있었던 걸 보면은 계속 어떤 추리를 해가고 있었던 거지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에놀라 캐릭터가 근데 좀 사기적이긴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맞아요. 첫째 오빠는 좀 약간 정치적이잖아요. 그렇죠. 약간 그런 인물이고 실제 정치인입니다. 정치인이고 그러니까 어. 정치적인 사고를 하잖아요. 어쨌든 보수적이고 정치인이기도 보수적이고. 하고. 그리고 뛰어난 탐정인 둘째 오빠는 정치에는 관심 없지만 어쨌든 뛰어난 두뇌를 가지고 있고. 네. 그렇죠. 근데 나중에 보면 이 에놀라는 네. 두크스베리를 구해내면서 정치적인 사안도 얘가 해결하게 되고 탐정으로도 나중에 살아간다. 그럼 좋은 건 얘가 다 갖고 있는 거야. 오빠들의 장점을 좀 모아놨다. 네. 두 번째 얘기할 그러니까 엄마 얘기를 잠깐 미도리아 예. 홈즈를 좀 네네. 얘기하면 요 배우 자체가 그 엄마 역할로 저는 좀 너무 잘 어울렸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맞아요. 이미지상으로도 엄마에 대한 그런 정보 같은 것들이 이제 보면 이 에놀라가 추리하면서 밝혀지는 그렇죠. 에놀라의 시선에서 보여지는 엄마 모습 말고 네. 그러니까 객관적인 시선에서 엄마의 뭐 어떤 활약이나 이런 것들을 그런 행적들. 게 많이 행적들이나 이런 게 많이 보여주지 않아 가지고 이 관객 입장에서는 사실 이 엄마가 하는 일이 이제 정당한 건지 안 한 건지 이제 좀 맞아. 약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소스가 좀 부족할 수도 있겠다. 약간 이런 맞아. 생각이 정보량이 들어요. 너무 절대적으로 부족했다. 맞아. 좀 재밌었던 아니면 인상적이었던 장면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에놀라 홈즈가 가출해서 네. 이제 기차에서 처음 만난 두크스베리하고 추적자를 피해서 이제 기차에서 점프를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 내용이 그 신문에는 이제 짧게 소개가 돼 있는데 자막이 없어요. 그냥 영어 그 기사만 있어요. 그러니까는 기사 다음에 이 셜록 홈즈가 되게 절제된 그 흡족한 표정을 살짝 짓거든요. 맞아요. 저게 내 여동생이지라는 느낌의 맞아. 그런 얼굴을 살짝 어. 보여주면서 다시 얼굴을 되게 그 딱딱하게 바꿔요. 되게 재밌는 장면인데 이 셜록 홈즈가 이 영화에서 딱 한번 뭐랄까요 흡족해하는 표정이 네. 그때 한번 그다음 마지막에 이제 자기 여동생이 사건을 처리했다 그랬을 때 음. 복도를 지나가면서 정말 짧고 크게 한번 웃잖아요. 하! 헨리카벨의 연기를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이 에놀라를 재밌게 보고 있는 관객들이 조금 더 즐거움을 느꼈을 수 있었을 텐데 좀 배려가 아쉬웠다. 마이크로프트가 에놀라를 발견해서 이제 그 런던에 있는 기숙학원에다 잡아 넣으려고 마차를 타고 네. 밤에 그렇죠. 이동을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갖은 설교를 늘어놓고 에놀라한테 이제 돈 내놓으라고 그돈 몰라 낼 거니까. 맞아. 그러니까 그때 그 에놀라가 그 코르셋에서 돈을 빼냈는데 그때 카메라를 보면서 표정 짓는 게 진짜 이거는 맞아. 이게 내 마지막 자존심인데라는 느낌이 있어서 그게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 이 영화 보면서. 셜록이 그 경찰을 찾아와가지고 할머니가 범인이라고 했을 때 천하의 셜록이 동생보다 좀 늦어졌어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찰에 넘기고 다 해결됐구나. 그거 이제 뭐 구구절절 설명 없이 또 그렇게 딱 위트 있게 넘어가는 연출이 또 괜찮았다. 구시대적인 그 연출을 했다면 뒤에 좀 더 붙였겠지. 그 경찰서에서 빠져나가는 뒷모습을 막 보여준다거나 에놀라에 이게 보여주면서 막 이럴 수도 있고. 에놀라가 이제 네네. 두크스베리 이제 암살자랑 싸우다가 이제 배에 칼 맞는 장면. 그리고 코르셋으로 막는 장면. 이 장면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은 장면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우리가 이제 사회적 코르셋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성들이.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비꼬음 같은 게 조금 있어 보이더라고요. 과도한 탈 코르셋을 비판하는 건가 아니면은 그냥 이 사회적 코르셋 자체를 비판하는 건가? 요거는 조금 헷갈리긴 하는데 방탄 코르셋이야 이 새끼야. 이 장면이랑 좀 연결해서 마지막에 암살자랑 이제 듀크스베리 이제 자작 집에서 이제 막 전투가 벌어지는데 총을 맞잖아요, 듀크스베리 자작이. 그렇죠. 네. 그렇죠. 거기 나는
그 생각, 얘가 코르셋을 입고 있나? 그렇지. 나도. 그 생각을, 그쵸? 그 장면에서 그 갑옷으로 막았는 게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약간 고딕하고 고딕한 그런 영국의 옛 그런 레거시로 그러니까. 그런 똑같은 공격을 의미인 거지. 막았다. 맞아, 네, 맞아. 근데 코르셋까지는 저는 생각 안 했어요. 그렇게까지 저는 안 갑니다. 아씨. 약간 중의적인 의미들이 조금씩 다 있는 것 같아요. 앞에 맞아요. 코르셋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네. 이 영화는 이제 거의 이제 페미니즘 영화입니다. 그리고 이제 PC 페미니즘 관점으로서 이 영화를 어떻게 봤는지 그냥 한번 어떤 장면들이 있었는지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사실 약간의 PC적인 요소가 있긴 해요. 있죠. 여성의 힘을 약간 강조하는 있다고? 부분이라든가 네. 여성의 투표 참정권들을 잘 녹여서 작품을 마무리했는데 네네. 네네. 그걸 가지고 PC라고 하기에는 실제 역사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이거를 굉장히 단편적인 모습 몇 개를 가지고 에놀라 맞아. 홈즈에 PC가 있었다라고 하기에는 아직은 이런 것 같아요. 저는. 그 영화 안에서 뭐 계속 이름 뒤바꾸면 언론이 되는 걸 계속 반복해서 얘기를 해주잖아요. 뭔가 혼자서도 여성으로서 혼자서도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런 걸 좀 많이 강조하는 것처럼 저는 느껴지더라고요. 영화 안에서 또 남자 캐릭터, 여자 캐릭터들이 전부 다 그렇진 않지만 대체적으로 좀 남자들은 책임감 없고 오빠들은 뭐 그러니까 동생을 버려두다시피 그냥 연락도 안 하고 지냈죠. 첫째 오빠는 좀 강압적이고 아니면 주크스베리처럼 여자보다 더 힘이 없다거나 약간 그 반면 또 여자 캐릭터들은 좀 진취적이고 뭐 좀 자기 할 일들 막 다 잘하고 약간 그렇죠. 그런 느낌으로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여자 중에서도 그래도 악역이 있긴 있었어요. 그 에놀라의 그 현상금 노린 그 옷집 아줌마랑 주크스베리 할머니 그 두 명이 있죠. 기숙사 학교 교장 선생님도 그렇고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다 나이 든 사람들이에요 보면. 그러니까 예전 시대적 그런 거를 뭐 순응하면서 살았던 그런 구세대들을 좀 의미하는 것 같았어요. 나이로 조금 약간 구분을 지으려는 느낌이 들었다. 기본적인 뭐 전체 이야기의 배경이 뭐 여성 참정권 개혁과 연결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네. 극 속에서 보면은 여러 인종의 여성들이 골고루 등장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자주 나와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뭐 그래도 뭐 그런 부분들이 심지어 뭐 아시아 여성들도 보면은 뭐 찻집 이런데 뭐 나오고 뭐 그런 것 같더라고 앉아 있고 막 이런데 그런 부분이 뭐 그게 흐름을 굉장히 방해할 정도의 수준 뭐 이런 건 아니었어요. 그 에놀라의 흑인 여성 주짓수 선생님 있잖아요. 그렇죠. 그분이 이제 런던 한복판에서 주짓수 도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설정은 그러니까 솔직히 이거는 좀 어거지 아닌가. 이건 그러니까 인종이나 뭐 성별을 떠나서 네. 그러니까 이게 주짓수가 유럽에서 널리 퍼지게 된 역사만 생각해도 이게 좀 다소 투머치한 경향이 있었어 솔직히 그죠? 여기서 이제 당차고 자신 있게 자신의 길을 가는 이제 여성이 3명 나옵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에놀라, 두 번째 엄마, 세 번째 주크스베리 할매. 에놀라는 어째 자기 행동으로 다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행동으로 보여줘. 맞아. 말로 하지 않고 자기가 엄마를 찾으러 가야겠다고 하면은 엄마를 찾으러 갑니다. 그렇지. 엄마를 찾으러 가고 그리고 보여주죠. 나는 오빠들이랑 다르다. 그냥 나는 그런 거 안 뭐 기숙학원 같은 데 들어가서 여성스럽게 그렇게 살지 않을 거다. 라고 이제 본인들이 행동으로 다 보여주는 그런 것들은 좀 아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할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애국심은 뭔가 이제 남성의 전유물일 것 같지만은 당당하게 나라를 위해서 자기 후손들을 처단하는 그 결단력. 아주 대단한 좀 어긋난 사상을 가졌지만 삐뚤어지네요, 또 역시. 당당한 여성이죠. 거기도 이제 급진 페미니스트들을 좀 부정하는 조금 비판하는 용도로 좀 넣어놓은 거 아닐까. 그 할매 같은 경우에는 아주 안 좋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셜록 홈즈가 어머니를 찾기 위해서 이제 주짓수하는 흑인 여자 엄마가 어디 있는지 그렇죠. 아냐고 네. 보살핌이 필요한 딸이 있으니 엄마가 이제 돌아와야 된다고 그랬더니 갑자기 묻지도 않았던 무슨 에놀라가 무슨 남자애랑 있었다는 등 남자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을 거라는 등 뭐 씨발 누가 물어봤냐고 그러더니 갑자기 정치 얘기해요. 그 다음에 이 씨발 정치충이야 이거. 그러더니 너는 세상 사는 게 너무 편해가지고 세상 변하는 거에 족도 관심이 없지 이러면서 존나 홍리한다. 이게 모닥불을 캠프파이어 하더라고 여기서. 자 와적하노. 내가 뭐 말했다고 저러지? 그러는 거예요. 요 장면이 굉장히 안 좋은 장면. 이게 이 훈계하는 장면이잖아요. 그리고 얘기 와중에 셜록 홈즈도로 되게 목탄가루에 집착하고 쓸데없는 거에 집착하고 뭐 개인 성향과 직업을 비하하는 발언을 존나 해요 갑자기. 이게 흔히 피실주의자들이 좀 하는 실수가 이런 거죠. 이제 서로 이제 같다고 막 평등하다고 막 주장하는데
자기 측이 아니라고 생각되는 애들 존나 비난하는 새끼들이 있어요. 안 평등하게 대하잖아. 하나는 아까 앞에서도 말했듯이 마이크로포트 이제 에놀라의 자주성을 위해서 그냥 한 명을 그냥 거의 뭐 조선시대 선비처럼 씨꼰대로 만들어. 그러니까 두 가지 요소에서는 굉장히 꼰대적인 면을 보여줬다 이 영화가. 총평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헨리 카벨이 평생을 슈퍼맨 딱지를 달고 살 줄 알았는데 많은 역할을 충실히 연기하는 모습을 보고 좀 감동했어요. 위쳐의 게롤트로 영원히 살 줄 알았거든요. 이번에는 슈퍼맨도 게롤트도 아닌 셜록 역할을 맡아서 열심히 연기하는 모습 보면서 정말 좋은 배우구나. 우리나라도 이런 헨리 카벨의 연기 변신을 주목해서 허정국 풋장판을 만들 때 더 이상 허준이 아닌 허존이라고 해서 외국계 한의사의 모험을 다룬 영화 한 편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게 이 헨리 카벨의 큰 족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헨리 카빌을 데려다가 허존을 만들다 이 얘기죠. 그렇지.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 그 얘기였어? 좀 영화 자체가 뒷맛이 좀 깔끔한 편이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에는 또 이제 셜록이 보호자가 되기로 하면서 이제 좀 함께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속편이 나올 수도 있겠다. 추리는 좀 빈약했지만 그래도 좀 밝고 기분이 좋아지는 영화였다. 오래된 전통을 모조리 파괴하지만 전혀 폭력적이지 않고 라오 파트 2처럼 폭력적이지 않고 따뜻한 즐거움을 선사하는 새로운 홈즈 영화가 한 편 탄생했다. 네, 엄마가 폭탄 테러범인데 괜찮습니까? 전혀 폭력적이지 않고 예. 밀리 바비 브라운이 연기를 너무 잘하더라. 영화가 배우빨을 받았다. 그렇게 말하고 싶네요, 저는. 예뻐. 지금까지 그러면은 에놀라 홈즈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나눠봤고요. 그럼 지금까지 들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하고요. 다음 주까지 즐거운 화면 중독 생활하시고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